자, 다시 열. 열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온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와 입자 운동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대는 그림이 있으면 온도가 높은 거예요. 적게 나대면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냐면 전도, 대류, 복사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에서 입자 운동이라는 거. 고체가 입자가 진동할 때 그 옆에 진동을 옆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이 진동을 하게 되죠. 그거는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이동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입자 운동이 옆에 있는 입자에게 옆으로 전달되는 형태예요. 뺨 때리지 말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전달하려면 입자 사이 간격이 좁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 그 상태가 누구냐면 고체라는 거죠. 그래서 고체에는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입자 운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 열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 즉 뜨거워진, 즉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밑에서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근데 위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좀 두뇌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럼 밑에 있는 이 빈 공간으로 입자 운동이 둔한 애가 내려오고 뜨겁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애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내려왔는 애가 다시 달궈져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대류라고 그래요. 그럼 직접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일 수 있어야지, 자유롭게. 그러려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흐를 수 있는 상태는 액체나 기체죠. 기체가 흐르는 게 바람이고요. 어쨌든 액체랑 기체 상태에서 대류, 입자가 직접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대류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 입자라는 거와 관계없이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거. 입자 없어도 돼. 열 에너지가 직접. 그걸 복사라 그래요. 열이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이동하는데 빛의 형태로.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빛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구에 우리가 햇빛을 받게 되면 따뜻함을 느끼죠. 너무 세면 또 뜨거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했다.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예시들을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열 얘기하기 전에 난방기구, 냉방기구의 설치. 차가운 공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입자 운동이 둔에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무거워서 떨어져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에어컨을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되고 따뜻한 공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참 미안해요. 아래에 냉방기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열 에너지를 차단시켜 주는 방법을 단열이라고 해요. 다시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막아주는 거죠. 열 에너지를 막아주려면은 아까 전에 열의 이동 세 가지를 막으면 돼요. 전도, 대류, 복사를 막아주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예시가 뭐냐면 보온병이거든. 보온병이라 하면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이중막의 플라스틱은 이중막이니까 막이 이렇게 막과 막 사이에 공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체가 아니니까 얘는 전도를 막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온병 안을 반틈을 이렇게 쪼개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입자 사이에 그 막과 막 사이 여기에 간격이 있죠. 이 간격이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빈 공간. 그러니까 기체도 없어. 입자가 없으니까 뭐를 막아줄 수 있을까? 전도도 막아줄 수 있지만 대류도 막아줄 수 있죠.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시켜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온병 겉부분을 보게 되면은 은으로 되어 있죠. 녹음되어 있거든.
그 은도금이 빛을 반사시켜 주니까 빛을 반사시켜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줄 수 있어. 그러면 단열이 잘 되겠죠. 열 에너지를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고 안에 있던 열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집어넣으면은 뜨거움이 오래 갈 거고, 얼음물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열이 못 들어와서 얼음이 오랫동안 얼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지을 때 이중창으로 하게 되면은 창과 창 사이에 공기가 있으니까 전도를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 같은 걸 끼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티로폼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먼 고체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전도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중창의 공기층도 전도를 막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평형 볼 건데, 열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항상 열이 이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하느냐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떨어지게 될 거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접촉을 시켰을 때, 열이 이동을 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니한테 돈을 뜯어. 한 10,000원을 뜯었어. 그럼 니 뺏긴 돈이 얼마야? 10,000원이지. 난 뺏은 돈이 얼마야? 10,000원이지. 그런 것은 만약에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했을 때 잃은 열량과 온도가 높은 애가, 온도가 낮은 애가 얻은 열량이 무조건 똑같아야 돼. 열 에너지의 양이. 근데 온도 변화가 똑같은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물 1톤이 있고 1kg이 있어. 물 1kg이 있어. 1톤은 겁나 뜨거운데 1kg은 온도가 좀 낮아. 그걸 접촉시켰어. 그러니까 둘이 온도가 똑같아지겠지. 하지만 온도 변화가 똑같을까? 1톤은 온도가 잘 안 변하겠죠.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동하는 열 에너지가 똑같은 거라. 주고받는 열 에너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평형을 이용한 예시들 한 번씩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